파워패스 법규 이승민 강사이고요. 35회 24년 법규 기출문제에서 논란이 좀 되는 두 군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지는 수험생이 보내온 문제지고요. 일단 문제 1번의 경우에 판매권 관련된 것인데 물음 3이 이게 수용직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하자승계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하자승계 문제는 아니에요.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위법 사유를 취소의 위법을 후행행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안은 후행행위가 없어요. 후행행정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자승계 문제는 아니고 공정력과 관련된 선결 문제예요. 그래서 의뢰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의 이제 핵심 문제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다. 취소의 하자가 있으면 이릉 유효에서 공정력, 구속력과 효력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수용재결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지금 의뢰 토지의 소유권이 H자체로 넘어가 있죠. 협의에서 H자체가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의리 제기한 것이죠. H자체를 상대로 해서 의리.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을은 수용재결이 취소의 하자가 있다. 그러니 말소해달라라고 이제 인용 판결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피고인 A는 수용재결 이릉 유효하니까 공정하니까 이릉 유효하니까 따라서 나의 이전 등기는 제대로 됐다. 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A는 수용재결이 이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을은 수용재결이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법률관계 존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적법 여부를 이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게 선결 문제잖아요. 선결 문제. 그래서 선결 문제 이건 이제 효력 부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정력이 미침으로 요 법원은 수용재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으면 수용재결은 적법하니까 따라서 을은 승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아직 요 수용재결이 취소되지 않고 공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구속력권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요 지문이에요. 그다음 가장 어려웠다고 또 논란이 많은 내용이 개별 공식과 문제 2와 관련된 물음 2번. 물음 2의 두 가지 질문인데 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논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개공이 이제 220만 원에서 23년 1월 1일 기준 1위. 그다음에 정정이 돼서 390만 원으로 정정됐죠.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뢰 개공 정정 300만 원 정정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정정에서 이제 꼴딱 넘어가신 것 같아요. 220에서 390으로 정정했으니까 정정 하자 치유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자 치유가 불현듯 떠올랐다. 왜냐하면 옛날에 기출문제에 요 정정 하자 치유를 출제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자 치유 문제가 되려면 이 개공 자체에 대해서 취소 소송 갔을 때 원고, 피고, 을이 주장하는 거죠. 피고 소송 갔을 때 내가 정정했으니까 취소사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치유된 거다. 정정했으니까 치유된 거니까 개별 공시가 처분은 적법하다. 처음에 200이었는데 300으로 내가 정정했으니까 적법하다. 즉 개공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의 개공 처분의 적법 사유예요. 적법 사유. 근데 이 문제는 개공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니라 증여세죠. 증여세. 그래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증여 당시 고시됐던 종전 개공 200을 기초로 하지 않죠. 종전 개공을 기초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 390, 요 정정된 개공을 기초로 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초로 하지 아니한 병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그래서 이 사안은 증여세 부과를 많이 당하고 나서 예컨대 뭐 기존 거를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인데 새로운 걸 기준으로 하면 4천만 원이다. 그래서 4천만 원 부과 당하고 나서 이제 취소송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개공으로 부과를 했느냐? 나는 종전 개공을 신뢰를 했는데. 그래서 갑의 주장은 나는 종전법에 의한 개공을 신뢰했는데 왜 나의 정당 신뢰에 반해서 새로운 바뀐 높아진 개공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느냐. 나의 신뢰보 원칙에 위반해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려면 결국 신뢰보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한지를 논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이 신뢰보 원칙을 성문한 게 세법에서는 새로운 신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침익적인 내용이면 침익적인 내용을 다시 과거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금지가 돼요. 그게 조세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에요. 소급과세 금지 원칙. 이게 성문화시킨 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 똑같은 내용이에요. 판례 표현에 의하면 지금 개공으로 정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 공익 정정에 의한 시정에 의한 공익이 커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총평에 올려놓은 판례, 아주 옛날 판례죠.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논리에 따라서 갑의 주장이 신뢰보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하면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논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례처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이게 신뢰보 원칙에 위반하는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는 하자치유가 아니다. 하자치유가 아니고 이유는 뭐냐? 하자치유는 개별 공시가 자체에 대한 취소송에서의 개별 공시가 처분의 위법 적법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사안은 바뀐 개공, 신법에 의해서 바뀐 개공에 의해서 소급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즉 신뢰보 원칙에 위반하는지 증여세 부과의 처분에 대한 처분의 그 위법성 여부이기 때문에 하자치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